존경하는 남창긴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 시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서울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제5선거구 출신 김영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개발제한구역의 현재의 문제점과 향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회의원 지역구인 강동구에는 강동구 행정구역 전체의 33.2%나 되는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이분들이 겪고 있는 고충과 애로에 대해 소상히 파악하게 되었으며, 이에 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방안에 대해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제도 변천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던 1971년 이 무렵의 서울의 모습은 무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시 청계천, 중량천을 비롯한 하천변은 무허가 판자천으로 뒤덮여 피난민촌을 방불케 하였습니다. 196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로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었으며 환경오염 문제와 도시 인프라 부족 문제가 심화되자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존함과 동시에 안보 차원의 대응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1년에서 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 권역을 대상으로 전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면적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중 29%는 수도권에 지정되었습니다. 서울은 1971년부터 73년까지 3차례에 걸쳐서 서울시 총 면적의 27.6%에 해당하는 166.8km²가 19개 자치구에 지정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서울 경계와 서울 주변 지역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규제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개발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일부 기존 건축물의 재건축, 10평 미만의 증축, 농수산용 창고와 축사 건립 등만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불법행위 또한 엄격하게 관리가 되었습니다. 건설부 합동단속반, 청와대 특명반, 암행, 감찰 등을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을 하고 항공사진 촬영으로 불법 건물을 파악하여 시정 조치하게 하였습니다. 요즘에는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지만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미비했고 일시에 많은 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과 현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필지 또는 마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양분되는 사례가 발생을 했고, 공익이라는 명분하에 하루아침에 개인의 재산권에 제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더하여 생활여건까지 열악해지는 등 개발제한구역 소유자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게 된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큰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공약으로 내건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면서입니다. 또한 다음 해인 1998년에는 헌법재판소가 개발제한구역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설치 목적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나 오로지 구역 내 주민과 토지 소유주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형평과 사회 정의에 반하므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재산권은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1999년 7월 22일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를 하여 7개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를 하였습니다. 수도권 등의 1개 대도시권은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해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시행하고 헌법 불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토지매수 청구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중앙정부 주도로 임대주택 건설 등의 목적의 대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추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강동구, 고덕 강일지구, 강남구, 수소, 역세권 등 총 20곳에 이릅니다. 한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부분 해제를 위하여 서울 대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서울시도 부분 해제를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정부 방침을 토대로 서울시 차원의 더욱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해제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22년까지 서울의 개발제한구역은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전체 면적의 10.3%에 해당하는 17.73km/평방미터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의 자치구별 현황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9구 구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행정구역 면적 대비 개발제한구역이 면적의 30% 이상이나 되는 자치구는 저희 강동구를 비롯한 8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유형별 해제 현황을 보면 이 중 국책사업을 위해 국토부가 해제한 비중 59.4%이며 100호 이상의 집단 취락지구에 대한 해제가 32%, 추모공원 조성 등 지역 현안 사업 등에 대한 해제가 4%. 이 중 집단 취락지역 해제란 집단 시가화되어 있었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던 주민들을 위한 해제였던 것이 보이지만 실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은평 뉴타운 사업, 강일지구, 노원구 백사마을 등의 공공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집단 취락지구 마을 해제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실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해제는 매우 미비합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서울의 주택난 해소 명분으로 대부분 해제되었을 뿐 기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불편은 여전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창진 부회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개발제한구역은 당초 지정 목적인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을 방지하고 수도권의 성장 관리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대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함으로써 도시민에게 허파의 구실을 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오늘의 서울이 자랑스러운 국제도시로서의 품격을 갖추는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수도권의 성장관리의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과 지방의 균형 발전에도 일정 부분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개발제한구역 제도 자체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그 이면에 과도한 재산권 제약과 생활 여건의 악화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희생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자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9년 헌법 불입치 판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 명분이 대규모 해제가 주를 이뤘을 뿐 주민들의 희생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문제점은 여전히 다음과 같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실효성 있는 매수 청구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정부 예산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어서 정부의 매수 청구를 해도 예산 부족의 이유로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둘째, 서울시의 소극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로, 철도 등으로 토지가 단절되었거나 구역 경계선이 마을을 관통하는 등의 당초의 구역이 불합리하게 설정되는 경우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이를 검토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화면에 개발제한구역 유형별 해제 현황을 보면 집단 취락 지역과 지역 현안 사업 해제 28개소를 제외하면 단돌 초지와 경계선 간통대지 해제는 매우 미비합니다. 불합리하게 구역이 설정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셋째, 집단취락지구의 지정 및 관리의 문제입니다. 집단취락지구는 훼손된 집단취락지구 내에서 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이 축을 취락지구 내부로 촉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취락지구 외 지역의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지구입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22년까지 서울시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 현황을 보면 집단취락지구의 이축은 총 59건 중 단 2건으로 나머지 57건은 모두 취락지구 외 지역에 이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을까요? 이는 집단 취락지구에 구역 지정 시 기존 건축물이 있거나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전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정하다가 보니까 이축할 부지를 찾기 어렵거나 이는 또는 이미 토지 가격이 높아 보상비만으로는 이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집단 취락지구 지정 취지는 퇴색을 하고 취락지구 외 지역의 훼손만 더 가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넷째, 과다한 부담금 부과 기준입니다.
2021년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전기차, 충전소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충전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상 보존부담금, 농지법상 보존부담금, 개발이익한수법상의 개발부담금 등 보존부담금이 그 2중, 3중으로 부과가 되어서 심지어는 토지 거래 가격보다 보상금이 높은 경우에도 발생하여 사실상 충전소 시설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 중립 추진이라는 대의 실현을 위해 법 개정을 통해 충전소 설치를 허용을 했으나 결국 탁상 행정에 그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 5번째, 과도한 개발행위 규제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소, 휴게 음식점을 창업하라고 하면은 5년 이상 거주자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하려 해도 음식점 소유주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규제가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하면은 보존이고 임차인이 하면 훼손인 것인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역 내 주민의 불편 또한 여전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님께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네. 먼저 1000만 시민을 위해 시정을 살피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개발지원구역 내 제도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2월 28일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제도 개선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 바와 같이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입니다. 즉 수도권의 해제 권한은 현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에 경기도도 포함시켜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자, 서울시도 더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도 건의를 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더 경기보다는 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미 국토부의 입장은 저희와 입장을 달리하는 걸로 통보를 받긴 했습니다만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으로만 그 전하고 해 주십사만 하면 안 됩니다. 강력하게 국토교통부하고 싸움을 해서라도 우리 인근에 해제를 해줄 곳은 해제를 해줄 수 있도록 시장님 자꾸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본 의원은 우리 서울시도 시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실 것을 요청을 드리면서 시장님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견해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견해는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개발제한구역 보존론입니다. 다수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과 도시의 과밀화를 막기 위해
부작용이 있더라도 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하나 있고요. 그 둘째는 해제론입니다. 현재의 관리 방안으로는 개발 제한 구역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우므로 현 제도를 해제하고 새로운 제도로 재탄생하자는 입장이 한 가지 있고요. 그 셋째는요, 조정론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의 장점을 살려서 제도를 존속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을 하고 개발 압력에 대해서는 연성적으로 관리하자는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 세 가지 견해 중 어느 입장에 속하십니까? 예, 굳이 분류하자면 세 번째 입장, 다시 말해서 그린벨트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이나 주민 불편 사항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세 조정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님의 이제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의 취지를 잘 살려나가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시고, 개발 제한 구역의 세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조남준 도시계획국장님께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남준 도시계획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서울시 도시계획의 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는 저희 강동구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사례를 설명하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화면에 보는 지역은 둔천동 중앙보훈병원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의 현황입니다. 한번 보시죠, 페이지를. 네. 보셨습니까? 네. 기억하실 수 있어요? 의원님께서 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금요일 날 저희가 주말을 이용해서 현장을 한 바퀴 돌아보고 진짜요? 예, 한번 현장을 돌아보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머리에 놓고 오늘 답변서에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다녀오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주변은 지하철 9호선과 중앙보훈병원 그리고 2025년 12,000세대가 입주 예정인 둔천주공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등의 기존 시가지가 연접하여 있어요. 개발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하회마을과 둔천마을 그 두 곳의 집단 취락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개발제한구역은 보훈병원이 당초 600병상에서 995병상으로 중축되면서 대규모로 환경이 훼손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07년 강일 고덕지구가 공공개발되면서 수용으로 철거된 건물의 이축이 대부분 본 개발제한구역 내로 이축이 되어서 현재 녹지가 많은 부분 훼손된 상태입니다. 이에 저는 해당 개발 제한구역은 이미 주변 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되어 있고 현재 구역 내 토지 훼손이 많이 진행되어서 개발제한구역 본연의 기능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구역의 현재 여건이 개발제한구역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발제한구역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연환경 보존 및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1970년대 초반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도시에 대한 부분들이 확산이 되고 시가화가 확산되면서 중앙보훈병원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인 1983년도 개원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집단 취락 지정,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지하철역이 건설되는 등 과거와는 많은 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나름대로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이제 수행했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성시가 연접돼 있으면서 여러 가지 개발 압력도 있고 이제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들여다보고 개선할 점이 없는지 살펴볼 시점은 되었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도 뭐 그쪽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런 건 없었죠, 여태까지? 네, 뭐 특별히 저희가 이제 아까 쭉 일련의 개발정책 과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개발정책 관련돼서는 저희가 대규모 집단 취약에 대해서는 해지를 하고, 그 중소규모 취약에 대해서는 취약지구 지정 등을 통해서 주민 불편에 대한 해소들을 하고, 또 일부 관통 토지 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세적인 조정은 있었지만 큰 틀의 어떤 변경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서울시의 기본적인 큰 원칙이 가급적 기성시가지에 대한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지역구역이 가지고 있는 미래적 유보지 성격으로서 좀 더 주민 불편함은 있지만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존해야 된다라는 큰 원칙하에 뭐 일부 주민 불편이 있었던 것들은 사실이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관심 좀 가지시고 네. 쳐다봐 주시고요. 네. 그 다음은 그 구역 내 집단 취락지구에 대해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개발제한 구역 내에 화해마을과 둔촌마을 두 개소의 집단 취락지구가 지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집단 취락지구에는 최소 해제 요건은 주택 호수 20호 이상입니다. 네. 그렇죠? 네. 국토교통부는요. 네. 그런데 서울시는 주택 호수 100호예요. 네. 100호 이상을 기준으로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서 집단 취락지구 해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의 과도한 규제로 결국 주민들의 피해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서울시가 집단 취락지구 해제에 대해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 이제 97년 8년 이후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아마 일부 지방 도시들은 해제를 했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는 초기서부터 300세대 정도를 기준해서 이제 운용을 하다가 그 이후에 100세대 정도까지 내려온 것이 아마 2000년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이제 시에서도 이제 그것을 좀 타 지자체처럼 하향을 좀 조정하자라는 여러 가지 개발 압력이 있었던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만은, 그간의 개발 제한과 관련된 서울시의 큰 원칙과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주민 불편에 대한 문제는 해소하되 개발 제한 해제에 대한 부분들은 최소화하자라는 사회적 합의와 이제 저희 서울시 정책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00호에 대한 부분들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국토부 기준도 이제 최소 기준을 20호 이상으로 기준을 했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100호 이상에 대한 부분들을 여태까지 운영해 왔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그 민원이 있는데요. 네. 20호와 100호 차이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네. 집이 100호면요, 과다한 이 넓이가 나와요. 네. 근데 거기에 그 취약지구를 어떻게 풀어요? 그게 다 100호 찰 때까지. 네. 근데 그래서 20호는 적당한데, 그럼 서울시는 20호는 말고 그럼 50호 정도는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안을 좀 내놔야 지금까지 발전된 곳에 조금이라도 이게 취약지구가 풀리는 것인데, 네. 100호를 기준하고 있으면 그 100호라는 게 이게 웬만해서는 취약지구 풀리지 않아요. 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서 뭐 이렇게 본회의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해 주시고 저희도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지침에 따라서 해제 이후에는 제1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되죠. 네, 일종 일반 주거지역 또는 전용 주거지역 또는 그러니까요. 자연녹지 등 이렇게 저층, 그러니까 저미래.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집단 취락지구 지정 당시보다 층수나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 등의 건축 여건이 악화되어 주거 환경 개선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취락지구보다 네. 일종으로 변했을 때, 자,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해제되는데 건축 여건이 더 악화된다고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보세요. 개발 제한 구역 제도가 너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조금 두 가지에 대한 사항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개발 제한 구역 내에 기존에 이제 주택이 있었던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이제 기존에 불편을 겪고 계셨던 분들에 대한 해소를 해주기 위해서 다소 일반적인 기준들보다 연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조건에 따라서 취락지구인 경우는 기성의
거주민과 새로이 입주하는 분들에 대한 차이점이 있고 그것들을 좀 차등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놓은 것들이고요. 개발적이 풀린다라고 하면 일반론적인 도시계획적 법적 기준에 따라서 기준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개발령을 해제했을 때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이 입지 특성상 대부분 시 외곽에 단독주택 지역들이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종이라든지 그렇게 좀 고층 고밀의 어떤 용도 지역은 좀 부여하기 어려운 입장이고, 국토부에서도 자연녹지 지역 또는 뭐 저밀의 주거 지역으로 하도일 수 있도록 그런 기준 하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전용 주거 지역 또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공영 개발 사업을 통해서 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수용 등을 방식 등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종 일반 주거 지역까지 각 지역 특성에 따라서 달리 이제 용도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부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사안에 대한 또 질문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바와 같이 화면 보세요. 네. 본 개발 제한 구역 내에는 도시계획 시설 도로인 중로 3류로 인하여 단절된 제2종 일반지구 지역과 접하고 있는 약 25,700제곱미터 규모의 단절 토지가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보기에 해당 단절 토지는 개발 제한 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따른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해제 시 개발 제한 구역의 연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허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해당되는 위치가 이제 도로로서 위호가 되어 있고요. 현장을 둘러보니까 둔촌 파출소도 있었고, LPG 충전소, 뭐 교회, 그다음에 일부 부지는 이제 주말 농장 등 이렇게 이제 일부 임상이 양호한 지역들이 이제 있는 어떤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10,000제곱미터 이하짜리의 단절 토지에 대해서는 과거 몇 차례 나눠서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만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의 어떤 대규모 부지의 단절 토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소 요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30,000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부분들이고, 국토부의 사전 협의,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해제하도록 그렇게 이제 사전적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동안은 저희가 구에서라든지 이렇게 뭐 어떤 필요성들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민원은 제기됐지만, 저 부분들을 개발 제한구역을 다 벗겨 버린다면 이제 섬처럼 이제 그 빵꾸가 떨어지는 어떤 그런 좀 기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 동안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취지 등을 감안해서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서 지구단위 수립과 같이 병행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네. 시기가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해제 요건도 갖추고 있고 바로 연접해 있는 주변 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 제한 구역 내 연속성만을 근거로 해제를 허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당 그 단절 토지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동부지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시 전역에 네. 뭐 비슷한 유형의 것들의 지역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네. 좀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집단 칠학지구 밖에 개발 제한 구역 역의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둔촌마을 집단 칠학지구 경계에 있는 일부 필지는 지목이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전부터 줄곧 대지가 아니라 대지에서 잡종지로 또 그리고 다시 대지로 변경된 필지였다는 사유로 집단 칠학지구 지정에 제외된 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가요? 네, 이 말씀. 예. 이번, 그 결과 네. 집단 칠학지구 구역 경계가 정형화되지 못하여 지구 계획 수립 시 거시적 측면의 체계적 계획 수립에도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칠학지구 지정이나 구역 조정 기준을 단순히 대지로 한정하지 않고 블록 단위로 지정하여 구역 경계를 정형화한다면 이축 수요 흡수에도 도움이 되고 토지의 효율성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편입되는 필지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개발 이익 환수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뭐 이축과 병행해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과거에 아마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은 해제하지 않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여러 가지 건축 행위가 가능하도록 취락지구 여러 가지 특례 조항이 있는데 지정할 때 국토부 기준이 조금 더 유연하게 이렇게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좀 저희가 어떤 재량적 판단을 통해서 설정을 했을 텐데 기존에 주택이 있거나 지목이 대지였던 토지에 한정해서 취락지구를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국토부의 어떤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어떤 부정형적인 모습들이 생기고 또 주변의 어떤 공영개발 사업 등을 통해서 이축이 발생이 됐을 때 그러한 이축에 대한 부분들이 취락지구 내로 들어와서 하나의 어떤 단지를 이끌는 것이 좀 더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좀 그동안은 소극적으로 했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문제는 저희 서울시 혼자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에 이러한 문제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도 개선을 통해서 상위 기준을 좀 개정하고 그 이후에 병행해서 지침 개정과 병행해서 저희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조정을 할 때에는 주변의 어떤 이축에 대한 예상까지 좀 포함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그렇게 할 때 이제 개발 이익의 환수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규정상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상당히 좀 엄격하게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도 저희가 같이 국토부에 건의하고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지금까지 그 답변해 주신 사안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 다시 한번 발언대로 좀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이 개발제한구역 제도 중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긴 시간 상세히 설명하고 개선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에 서울시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부디 완화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 주시고 불합리한 규제 중 정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적극 개선 요청을 해 주시길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아주 심도 있게 연구를 많이 하셔서 지역 구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 모습에 참 깊은 감동을 받았고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 간곡하신 당부 말씀 잘 새겨서 어떻게든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장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존경하는 남창진 부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이 되며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 역시 공공복리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에 국민의 재산권의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제3항에 의하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적당한 손실보상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23조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일방적인 피해가 아닌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지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